안 배워도 읽어야 돼요. 꼭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읽지 말고 저렇게 읽으면 안 될까? 책은 뒤에서부터 읽으면 안 되나? 그렇죠. 중간부터 읽으면 안 되나? 그렇죠. 좀 천천히 읽으면 안 될까? 좀 빨리 읽으면 안 될까?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을 해보시고 테스트해서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질문 던지면서 읽는 거 중요합니다. 질문 던지는 건 핵심이라고 했어요. 읽는 거는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기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오늘 내가 저기 전문가가 나와서 리터러시에 대해서 읽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거를 유심히 본 다음에 딸딸딸딸 외워갖고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읽는 것은 어떤 시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읽는 것이에요. 나한테 쓸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읽는 어떤 힘들이 오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책 읽는 걸 싫어하는가? 그게 아이들한테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읽기 경험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어머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틀려도 또 읽으세요. 읽는 법의 가장 좋은 법은 뭐냐? 가장 좋은 전략? 다시 읽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독서 교육이나 서구에서는 과학적으로 연구된 게 한 100년, 110년 정도 됐어요. 그 과학적으로 연구한 읽기라는 걸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거기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했는지 무엇을 못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메타인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다시 읽어야 되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그 말 같죠. 뭐 저 사람은 뭐 계속 읽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거 좀 또 궁금증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소한 몇 가지 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고 어떤 미디어, 뉴스, 텍스트 이런 것들을 읽으실 때, 접하실 때 분명하게 한 번 정도는 이런 걸 해보세요. 그리고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읽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알고 있지? 자,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읽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그러는가?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에 있는 정보를 그게 시각적이든 문자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그 텍스트의 정보와 섞어서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읽는 건 그 자체로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제가 아까 창의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개의 관련 없어 보이는 것을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새로운 생각을 읽는 것이 그런 겁니다. 텍스트에 있는 정보를 제가 이 인간이라는 게 참 굉장히 대단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정보와 관련되는 것들을 머릿속을 뒤져갖고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인데 원래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글을 잘 못 읽는다, 책을 잘 못 읽는다, 뉴스 같은 걸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몰라서 못 읽는 경우가 제일 큽니다, 사실은. 그렇죠? 몰라서 못 읽는 거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알아도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뭘 알고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실은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읽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대하고 텍스트를 이해할 때는 읽을 때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읽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집의 읽기가 돼요.
자기가 읽고 싶은 방식대로 읽습니다. 그게 요즘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confirmation bias, 그러니까 확증 편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들만 찾아서 봐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그렇게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글을 읽는 것의 답은 글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읽고 글 안에 있던 나한테 있던 것이 섞여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잘 뒤지고 글을 잘 뒤지고 텍스트를 잘 뒤지고 미디어를 잘 뒤지면 답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미디어, 뉴스, 글, 책 이런 것들을 읽으실 때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보통 뭐 이러죠. 한 두 줄, 한 장, 뭐 책의 챕터 1 읽고 뭐 이 책은 이런 책이잖아. 휙 버리고. 그렇죠. 이건 뭐 나랑 안 맞는데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요. 읽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읽는다라는 거는 꾸준하게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선택적으로 하든 아니면 꼼꼼히 하든 뭔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인데 섣부른 판단, 이거는 별로야. 던져버리는 거. 결코 좋은 읽기의 자세가 아니다. 이것은 미디어, 뉴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 읽는다고 당장에 죽지를 않거든요. 당장 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야 된다거나 몸에 상처가 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못 읽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읽는 일에 너무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psychosocial moratorium, 그래서 심리 사회적 유예라고 그러는데 읽지 못해도 현실 생활에서 돌아오는 위험 있죠. 이런 건 굉장히 적어요. 당장에. 그 말은 무엇이냐? 읽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모든 것들을 잘합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걸 실패해도 당장에 내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전한 것이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좋은 읽기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드리고 싶은 조언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다독을 강조를 많이 하죠. 많이 읽는 거. 좋은데 저는 하나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잘 읽는 법, 잘 보는 법, 잘 이해하는 법을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라도 꼼꼼하고 정확하고 그것을 분석적으로 읽으려는, 내가 정말 나의 어떤 온 인지적인 정신적인 노력을 들여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을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냥 자동으로 삭제돼 버려요. 자기 스스로 기회를 없애지 마세요.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려워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잠깐 시간을 두고 쉬었다가 다시 해보시는 거죠. 하나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보시는 분 중에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굉장히 좋은 고민이고 그렇게 고민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예, 그런데 좀 답을 찾기가 어렵죠. 뭐 이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불안함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어떤 원리를 좀 원리라고보다는 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어떤 관점인데, 우리가 이제 읽는 법을 배우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법, 배우는 것을 배우는 법을 배우는 곳이 두 군데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가정, 학교 이렇게 크게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 이제 직장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가정과 학교는요,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거기 있는 사람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그걸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가정은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곳입니다. 학교는 전문가가 체계적인 내용과 방식을 갖고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학교에 맡겨주세요. 그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시게 맡겨주시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아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가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정에서 뭔가를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쳐주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망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책 읽는 법을 가정에서부터 한글 깨치는 법부터 이해하는 법, 질문하는 법 이런 거를 매일매일 만나갖고 내가 그것을 토론하면서 얘기해야지,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지, 이거 아이가 못 따라오면 아이한테 채찍도 좀 이렇게 꾸지람도 주고 이래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망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책을 읽고 질문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 경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리터러시 환경이라고 얘기해요. 리터러시 environment. 리터러시 환경을 가정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 책들, 미디어들이 주변에 널려 있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가장 쉽고 원할 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즐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책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어떤 미디어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어떤 만화일 수도 있고 뭐 소설책일 수도 있고 미스테리일 수도 있고 요즘에 개인 판타지 소설들일 수도 있고 뭐 웹툰이 많습니다. 그거를 대화의 소재로 삼으셔야 돼요. 그거를 하라 마라, 압수한다, 반반씩 나눠갖고 좋은 것만 주고 나쁜 건 뺏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 이미 그것들은 아이들 삶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뺏으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대화의 소재로 삼으세요. 대화의 소재로 삼으시면 돼요. 그것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뭐 봤니? 오늘 뭐 읽었니? 오늘 뭐 했니? 무슨 생각했니?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잘 대답하는가? 잘 안 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아빠 갑자기 왜 이래? 세상이 바뀌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러워요. 부모님들이 갑자기 바뀌면.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는지를 얘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내가 평상시에 뭘 보고 어떤 것들을 읽으며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 많이 읽으세요?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주로. 그렇죠. 제가 전 미국에서 한 15년 살다가 제가 작년에 귀국했는데 차가 없으니까 1년 동안 이제 지하철로 이제 뭐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출퇴근을 그렇게 했는데 1년 동안 제가 지하철에서 책을 꺼내놓고 보는 사람을 딱 3명 봤습니다. 거의 안 봐요,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만 보는 거죠. 그걸로 뭘 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미디어를 활용하는가,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왜 그것을 하는가 라는 것들, 어떤 게 좋은가, 어떤 게 조금 걱정스러운가를 먼저 얘기하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어주셔야 아이들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터러시라는 게 뭡니까? 기호를 잘 다루고 생각을 다루고 세상을 다루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소통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 리터러시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가? 소통할 수 있을 때 제일 잘 배우죠.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이 여러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것도 꺼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는 법, 이렇게 읽었더니 야, 아빠가 이거 읽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좀 가르쳐줘라. 아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 아이가 못하는 사람, 뭐가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모르는 사람, 해도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랑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가 이거 할 수 있네. 요 정도는 알고 있잖아. 이것도 나한테 가르쳐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랑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열릴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